오전 10시 30분 수학 익힘책을 펼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맨 뒷줄에 앉은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순식간에 교실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아이의 주변으로 냄새가 번지자 곁에 있던 아이들이 코를 막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즉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교실 밖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수업은 이미 멈췄습니다. 아이의 다리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직 어린걸. 하지만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교실로 돌아가는 짧은 복도나는 심호흡을 하며 굳어버린 표정을 억지로 풀어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다시 아이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다시 교단에 섰지만 이미 교실의 공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힐끔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나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분필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아이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다시 수업의 흐름이 잡히나 싶던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익숙하고 불쾌한 냄새가 공기 중에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맨 뒷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굳어 있었고 냄새는 이전보다 더 진하게 교실을 채웠습니다. 교실 곳곳에서 아이들이 코를 쥐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칠판에 적던 글씨를 멈추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강한 악취가 났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변기 주변은 물론이고 벽면까지 오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화장실 구석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찾을 틈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걸레를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 교실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 밀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수업은 이미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는 닦고 또 닦았습니다. 벽면의 얼룩을 지우려 할수록 내 손은 더러워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누가 싸우는지 누가 우는지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채 밖에서 무너져가는 교실의 소음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은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쏟아진 오물을 닦아내며 무너지는 교실의 소리를 등 뒤로 받아내는 참담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나는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고 묻은 것을 씻기고 다시 교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교실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아이들은 책상을 밀치며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싸움을 말립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땀과 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역겨움이 올라오지만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곧바로 네 번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닫고 다시 교실로 뛰어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아이들을 제지합니다. 내 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무겁습니다. 감정은 이미 메말라 버렸습니다. 화장실과 교실을 오가는 복도의 차가운 공기만이 유일한 감각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교실의 소란함도 이제는 그저 처리해야 할 소음일 뿐입니다. 나는 닦아내고 다시 닦아냅니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내 자아는 점점 사라집니다.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갑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는 그저 버티고 또 버팁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오늘 4번이나 실수를 했고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로 직접 와주실 수 있겠냐고 묻는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곧이어 차가운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툭 통화가 끊깁니다. 귓가에 남은 기계음이 웅웅거립니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쥔 채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흉기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교사로서 지켜온 마지막 자부심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교실 한가운데서 굳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눈이 시립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가슴이 꽉 막힌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칩니다. 발이 책상 다리에 걸려 휘청거립니다. 교실 구석 칠판 뒤편의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웅크린 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깁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폐가 좁아진 듯 헐떡이는 소리만 좁은 공간을 채웁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를 씻기던 내 손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묻은 얼룩과 굳은 살이 보입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쥐어봅니다. 아이의 살결에 닿았던 그 감촉이 소름 끼치게 되살아납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혹시라도 누군가 내 손길을 다르게 해석할까? 나는 손끝 하나도 조심하며 눈치를 봅니다. 내 몸이 닿는 것조차 불결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이 끔찍합니다. 교사로서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의 시선에 갇힌 채 스스로를 혐오하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벽에 머리를 기댑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비참하게 웅크리고 있는가? 대답 없는 질문이 텅 빈 교실을 맴돕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는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밥을 거부하는 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릅니다. 주변 아이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봅니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급식실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매달립니다. 제발 한 입만 먹자. 내 간절한 부탁에도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변의 시선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등에 꽂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모든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감정 쓰레기통인가? 밥을 거부하는 아이의 고집과 나를 향한 주변의 무심한 시선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내 자존감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급식실을 빠져나옵니다. 굳어버린 무릎을 펴고 복도를 걷습니다. 등 뒤로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집니다. 교무실에 들러 가방을 챙깁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와 잉크가 번진 출석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교문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신발 밑창이 아스팔트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진동이 발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교문 앞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텅 빈 교실 창문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차갑게 빛납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소란 똑같은 오물 냄새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쏟아지는 아이들의 요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일상이 내일도 그대로 반복될 것임을 온몸으로 예감합니다. 나는 고개를 떨굽니다. 교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향해 걷는 내 발걸음에는 짙은 고독만이 묻어납니다. 학교 건물의 복도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발소리가 벽을 타고 메아리칩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복도 바닥에 긴 사선을 긋습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걷습니다.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첫날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지식을 전달하며 성장을 돕겠다는 다짐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는 아이들의 성장이 아닌 오물 냄새와 닦아내야 할 흔적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꿈꾸던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을 버티는 부품처럼 느껴집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이 순간에도 내일 다시 겪어야 할 소란과 감정의 소모가 나를 짓누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교사의 삶인가요? 복도 끝에 다다라 멈춰 섭니다. 어둠 속에서 내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질문은 공허하게 흩어지고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내일의 해가 뜨면 나는 또다시 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 교실이라는 전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버티는 것만이 전부가 된 이 비루한 일상 속에서 나는 오늘도 교사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립니다. 오늘도 흔한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아디오스.